여러분, 아침마다 내 간과 신장이 조용히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이나 냄새도 없고, 당장 통증도 없지만 매일 아침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들을 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4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의사 정우식입니다. 여러분께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경험에서 얻은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함께 겪은 수많은 사례들이 여러분이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가볍고 안정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아주 사소한 아침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수년은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변화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피곤이 오래 지속되고 식욕이 떨어지며 소변색이 짙어지고 피부가 칙칙해졌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면 대부분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 기능이 나빠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아무 증상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오랜 기간 반복된 아침 식사 습관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곤 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0대 중반의 용수 어르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도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죽을 드셨고 늘 죽은 속에 부담이 안 가서 위장에 좋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며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에 염증 반응이 있었고 혈관 지표들도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온도였습니다. 죽은 몸에 좋을 수 있지만 특히 아침 시간대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간이라 너무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고 그로 인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어야 하며 혈류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령이시거나 동맥경화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미 약해진 혈관에 이 변화는 충격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 내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면서 혈전을 형성하고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졸중 후 회복 중이신 분들 중에도 그날 아침에 아주 뜨거운 죽을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식사 전에 몇 분만 기다리거나 숟가락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만 있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죽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음식은 아침에 잘못 섭취하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갑게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입 안과 식도, 그리고 혈관에 갑작스러운 자극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로 식힌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음식의 온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의 시작을 너무 급하게, 의식 없이 보내는 것 자체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밤새 쉬었던 내장이 다시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식탁에 앉아 뜨거운 음식을 급하게 먹고 차가운 물까지 한 번에 마신다면 간과 신장, 심장, 뇌 모두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숙 어르신에게 아침 식사는 몇 시에 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눈 뜨자마자 먹어요. 약을 늦게 먹으면 안 되니까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후 식사 시간을 조정해드리고 일어난 뒤 10분간 앉아서 몸을 깨우신 다음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식사 후에 약을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지러움 증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효과는 아주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첫 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아침부터 온도 자극, 불균형한 식사,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식사는 몸 전체에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전 10시도 안 돼서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침 식사는 빨리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천천히, 가장 조심스럽게, 가장 사랑스럽게 다뤄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간, 혈관, 세포, 호흡 하나하나를 돌보듯 시작해야 합니다. 새벽 햇살 아래 어린 나무를 돌보는 마음처럼 부드럽고 느리지만 따뜻한 방식으로 하루를 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길을 나서며 편의점에서 급하게 튀긴 떡, 계란빵 한 조각, 어묵 한 개를 포장해 가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대인의 바쁜 생활에서 아침이 가장 희생되기 쉽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 간 혈관, 심장 건강이 조용히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년 전 퇴직교사였던 미자 어르신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큰 병력도 없는데 자주 피곤하고 어지럽고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진 결과 지방간 소견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신장의 여과 기능도 점점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아침 기름에 튀긴 떡이나 계란빵을 사서 먹어요. 한 입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떡 한 조각일 뿐인데 매일같이 오래된 기름에 튀겨 먹거나 여러 번 사용된 기름으로 조리한 편의점 음식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주 작게, 그러나 꾸준히 간과 신장, 혈관을 찌르는 바늘과도 같습니다. 고온에서 튀긴 음식, 특히 사용된 지 오래된 기름으로 만든 음식에는 아크릴아미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그리고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활성산소 같은 위험한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당장 아프게 만들지는 않지만 간은 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신장은 더 많이 걸러내야 하며 혈관은 서서히 닳아갑니다. 저는 여러 연구 자료를 읽고 직접 임상 연구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기름진 튀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고령자는 찌거나 삶은 음식 혹은 묽은 죽으로 가볍게 식사하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튀김 음식에 포함된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며 어지럼증, 호흡곤란,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포만감입니다. 튀김류는 칼로리가 높아 쉽게 포만감을 주지만 이는 진짜 배부름이 아닙니다. 지방으로 인한 가짜 포만감일 뿐이며 그로 인해 간은 여전히 해독을 위한 비타민을 필요로 하고 신장은 여전히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수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부담만 더 얹고 있는 셈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튀김은 절대 먹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결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만약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직접 조리하시고 새 기름을 사용하며 양을 적당히 조절하고
절대로 기름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튀김 대신 삶은 고구마나 기름 없이 구운 떡으로 바꿔보십시오. 조리 방식 하나만 바꿔도 건강 위험의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3달간 아침 식단을 바꾼 뒤 미자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동안 난 내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냥 피곤한 게 익숙했을 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간이 덜 혹사당하고 심장 박동이 규칙을 되찾고 혈압이 안정되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음식이 추억이고 오랜 습관일 수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건강은 아플 때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우리가 매일 아침 선택하는 것입니다. 떡 한 조각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혈관 속을 끓게 만드는 조용한 기름 한 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은 삶은 고구마 하나 혹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몇 분간 심호흡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몸은 분명히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단 며칠만 해도.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 아침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병원 현관 앞 벤치에 앉아 정기 진료 대기 중이었고 익숙한 얼굴의 상호 어르신을 마주쳤습니다. 손에는 계란빵을 들고 천천히 씹고 계셨고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씩 드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간단히 빵으로 때우시는 건가요? 라고 인사드렸더니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빵 몇 개랑 커피로 대충 때우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아침 식사가 어르신의 혈당 수치를 매달 조금씩 높이고 있었고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이제 약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고른 아침 간식들, 공장에서 만든 케이크, 초콜릿, 에너지바 등 겉보기에 가볍고 편리해 보이지만 사실상 아침마다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정제된 밀가루, 설탕, 트랜스지방, 향료, 보존제. 영양은 거의 없고 오직 빈 에너지와 일시적인 포만감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음식을 아침 공복 상태에 섭취하게 되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위에 직접 자극을 주고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그러면 몸은 인슐린을 빠르게 분비해야 하고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 췌장이 점차 지쳐갑니다. 췌장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가고 결국 당뇨병, 혈관 질환, 시력 저하, 신장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의 문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가공식품에는 간과 신장이 해독과 대사를 위해 꼭 필요로 하는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우리 몸이 이런 미세 영양소 없이 빈 에너지만 계속 섭취하게 되면 간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식욕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하며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뻐근하거나 불면, 소화불량, 변비처럼 애매하지만 분명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침 단 음식 섭취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 것을 더 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분은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해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잠깐뿐이고
불씨처럼 금세 사그라듭니다. 몇 시간 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또 단 걸 찾게 되고 이런 순환이 반복되며 혈관은 점점 두꺼워지고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 음식을 다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식사 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음식은 나를 살리는가, 해치는가? 만약 단맛이 그립다면 잘 익은 바나나 한 조각이나 사과 슬라이스 또는 찐 고구마를 드셔보십시오. 이들에도 당분이 있지만 동시에 섬유질과 비타민이 함께 있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며 췌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케이크나 단 과자를 자주 드셨다면 삶은 달걀 하나와 과일 한 조각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입맛이 없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정신이 맑아지고 속이 편안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췌장이 다시 리듬을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주에서 열린 노인 건강교실에서 강의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볶음밥을 먹는데 채소도 넣고 계란도 넣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죠? 저는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어르신, 그 볶음밥은 어떤 기름으로 조리하시나요? 식용유에다 간장 좀 넣고 기름 남아있으면 더 맛있죠? 그 밥은 어제 남긴 밥인가요? 그럼요. 남은 밥 아깝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볶아 먹으면 딱 좋아요. 이 이야기는 제게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은 밥을 아침에 볶아 먹는 것이 합리적이고 알뜰한 습관이라 여기시지만 조리 방법과 재료, 먹는 시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그 익숙한 볶음밥은 간과 신장,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남은 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상온에 오래 두었던 밥은 바실루스 세르스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소를 생성하는 균입니다. 다시 볶는 과정에서 겉은 뜨거워 보일 수 있지만 속까지 충분히 가열되지 않으면 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반복해서 섭취하면 간은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 급하게 작동하고 위장은 더 많이 수축하며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다음은 간과 나트륨입니다. 볶음밥에는 간장이나 소금,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혈압이 오르는 시간에 나트륨을 더하게 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름과 지방, 볶음밥은 약간의 누른밥과 고소한 향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포화지방과 반복 가열로 인해 산화된 기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름을 자주 섭취하면 간은 담즙을 더 많이 분비하고 해독 효소를 동원해야 하며 이 과정이 지속되면 지방간, 비바이러스성 간염, 심지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강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볶음밥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조리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밥이 아니라 갓 지은 밥을 사용하고 식물성 기름을 조금만 쓰며 간은 최소화하고 채소와 두부, 약간의 계란이나 살코기를 더해 영양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드십시오. 볶음밥은 칼로리가 높고 맛이 강하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면 위에 부담이 가고 간도 아침부터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께 볶음밥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일 것입니다. 바쁜 등굣길, 출근길에 먹던 익숙한 맛.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20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몸은 더 많은 존중과 부드러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침 식사는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볶음밥 외에도 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해서 섭취하면 체내에 수분이 정체되고 심장에 부담이 가며 혈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면은 보관을 위해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은 심장 건강에 매우 해로우며 동맥을 막고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뜨겁고 맛있는 라면을 보며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그 기억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라면이 정말 먹고 싶다면 채소나 삶은 달걀, 두부 등을 함께 넣어 보십시오. 오늘의 편리함이 내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의사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위험이 무섭고 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남은 음식을 다시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밤을 넘긴 음식일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얼마 전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 식사는 대부분 아주 소박하게 준비된다고 들었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두면 이틀 먹어요. 아침엔 데워 먹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고 낭비도 없고 좋지요.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식사 준비가 버겁게 느껴지기 마련이고 단순하고 절약된 식사를 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렇게 아껴서 먹는 식사 속에 어르신들께서 미처 알지 못하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삶은 채소, 생선탕, 찐 고구마, 삶은 달걀 같은 음식들은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채 밤을 지내면, 예를 들어 실온에 두었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한 통에 담아 보관한 경우 자연 상태에 있던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아질산염이 윗속의 산과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는 간암, 위암, 식도암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밝혀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은 음식은 세균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여러 번 데워 먹을 경우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없고 냄새도 이상하지 않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나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은 아주 적은 양만 체내에 들어가도 장염, 급성간 손상, 심하면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에게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택 어르신은 아침마다 남은 밥과 채소국을 데워 드시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미열, 설사로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절성 질환이라 생각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상승했고 장내 감염 소견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무심히 넘겼던 그 한 그릇의 국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몸은 더 이상 작은 위험까지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젊었을 땐 차가운 음식도 괜찮고 기름진 음식도 아무렇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간을 약하게 만들고 신장을 지치게 하며 혈압과 맥박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남겨두지 마세요. 조금만 덜 만들어서 그때그때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채소나 계란을 손질해 두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전자레인지나 작은 정이냄비, 찜기 등을 이용해 간단히 조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겠지. 늘 먹던 거니까 괜찮아. 난 아직 멀쩡하니까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몸의 손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나타나고 일단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이만큼까지 읽어주셨다면 아마도 순자 어르신처럼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겠지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며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생명을 위한 식사를 고르는가? 아니면 편리함을 위한 식사를 고르는가? 다시 선택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따뜻한 계란 하나, 사과 한 조각, 깨끗한 물로 끓인 소박 한 죽 한 그릇.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몸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나를 위해 애써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아껴줄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저도 계속해서 진심을 다해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어떤 습관을 지키고 계신지 혹은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진심으로 읽고 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튼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